안녕하세요. 수월의 빵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풀어나갑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하나, 지난 1년간 빵집을 운영해 오면서 있었던 일. 둘,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 셋, 자영업에 대한 솔직한 생각인데요. 어찌 보면 일기장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어느 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세 번 방문한 중년의 여성 손님이었어요. 한 번은 소재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더랍니다. 빵은 이게 다인가요? 오늘 더 이상 빵은 안 만드는 건가요? 근데 왜 이곳에 빵집을 하신 건가요? 질문의 답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소재와 꽤 이야기를 나눴더래요. 그런데 다음에는 제가 그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손님이라는 걸 알아차렸지만 처음 질문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덧붙여 이렇게 해서 유지는 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받았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뭔가 걱정에서 우러나오는 소위 말해 오지랖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아, 네. 다행히 적자는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오늘 만든 빵은 오늘 소진하기 위해 지금은 이 정도의 양만 빵을 구워요. 손님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 집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빵집이 생겼는데 사라질까봐 걱정돼서요.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빵집 이름처럼요. 수수하게 오래. 없어지면 어쩌나 손님이 걱정해주는 빵집이라니. 고마운 감정과 함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월에는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은 3주 반 정도, 한 달에 가까워 보이죠. 유리창에 붙여놓은 휴무공지를 보고 손님은 말합니다. 한 달이나 쉬어요? 쉬면 뭐해요? 아, 멀리 여행 가시나 봐요. 질문을 받은 저는 일단 먼저 웃습니다. 그리고 상투적인 말을 하게 되죠. 버릇처럼 툭 튀어나오는 방어적인 자세입니다. 게을러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생존 본능이랄까요? 그때 말하지 못한 진짜 답을 지금 이야기할게요. 여유는 평화로운 그림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빵집을 운영하고 난 후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딜레마.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빵집 이름처럼 수수하게 오래오래 하고 싶어 선택했던 길에는 많은 걸 내려놓고 가야 했어요. 짊어지고 있는 가방과 두 손에 이것저것 많이 담기 시작하면 금세 지쳐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걷다 보니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이유로 장사가 잘 돼야 한다, 빵집이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등의 욕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의문점을 던지기 시작했죠. 오늘 빵집 문을 열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는데 이 정도의 양만 팔아도 되는 걸까? 역시 상권이 좋은 곳을 가는 게 맞았던 걸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디저트와 안고가 있는 빵 메뉴를 늘리는 게 어떨까?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전국에 택배로 빵을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보자. 이렇게 일이 늘어나면 홀 직원을 구하고 소재와 나는 빵 공장에서 일하는 비중을 늘려야 할까? 나의 고민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소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아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만 해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곧이어 소재의 폭격기가 날아옵니다. 참 웃겨 보이는 게 뭔지 알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벌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비용을 내서 홍보하고 직원을 구해서 오후까지 계속 빵을 찍어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싫다면서요. 그리고 시작한 지 이제 1년 되었는데 오래 하고 싶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쳐서 그만둔다고 할걸요? 어쩜 저렇게 맞는 말을 저리도 날카롭게 쏘아붙이던지요. 덕분에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나에게 소재는 또 말했습니다. 그냥 이번에 좀 쉬어요. 대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푹 쉬어요. 겨울방학을 하게 된 비하인드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던 것 같아요. 조금의 산책과 드라이브가 있었고 가고 싶었던 빵집도 갔고 어쩔 수 없는 직업병으로 신메뉴라던가 앞으로의 방향성, 유튜브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강연을 많이 찾아 들었어요. W를 찾아라 같은 오래된 시골의사 박경철의 강연부터 2024년 트렌드 분석까지. 왠지 시아버님은 W를 찾으실 것 같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여쭤보니 이미 한물간 이야기다. 지금 나오는 책과 강연을 찾아봐라. 그리고 지금은 빵을 만들 때지 다른 건 하지 말라. 라고 조언해 주셔서 바로 끄덕였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인드마이너이자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작가의 시대 예보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살려고 했구나. 틀리지 않았구나. 더불어 개인주의적 성향이었던 소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찰이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됐고 저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사회에서 배운 집단주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고 나와 맞지 않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된 건 아닐까. 저에게는 엄청난 유레카입니다. 그리고 가장 뭉클한 순간이 있었어요. 늘 짊어지고 있는 죄책감을 덜게 되었을 때예요. 다시 돌아와. 자영업, 내 가게,
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성공 방식도 정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자의 가치관과 만족도에 따라 우리처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운영 방식도 있고, 안정적인 수입을 내는 운영 방식도 있고, 가게를 키워서 좋은 값의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어렵고 힘들 거 알면서도 시작했었는데요. 지금 나는 작은 별을 만드는 거라면서요. 광활한 우주에 아주 작은 별이어서 외롭고 무섭고 위태로워 보일 거다. 그러나 별은 자신의 수명을 다하면 소멸하고, 그 별은 소멸하면서 성운을 낳고, 그 성운은 다시 별을 낳는다. 찬란히 빛나다 사라질지라도 아름다운 우주를 밝히는 작은 별이라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빵을 굽기 시작했고, 이렇게 솔직한 속마음을 남깁니다. 누군가에게 소울의 빵집은 기분 좋은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작은 빵집에 오셔서 빵을 담아가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내 가게를 하려고 하시거나 하고 계시는 모든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얘들아 너희 나와? 네, 다 나옵니다. 소리 안 나오는데? 서로 얼굴만 교차해주시면 돼요.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큰 카메라 되면 선생님 저 그대로